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자동차 구조정비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은 역시나 이제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2차 과목이 자동차 구조정비와 이제 자동차 보험이 있죠. 그러면 웬만하면 이 자동차 구조정비 먼저 듣고 이제 자동차 보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재로 그걸 다루면서 보험 이야기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이 자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동차 구조정비 먼저 듣고 자동차 보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자동차 구조정비는요, 크게는 말 그대로 구조와 정비 파트로 시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실 구조를 둘로 나눠서요. 여기에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타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구조 중에 이제 타이어가 있겠죠. 타이어 옆에 보면 여러분들 숫자와 기호들이 있습니다. 이 기호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 문제로는 우리 이제 자율주행,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화 5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일 때에 자율주행의 자동화가 그만큼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5단계,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이 기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와 정비를 보면 정비 파트는요, 사실은 구조보다는 조금은 후순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치면 한 문제, 제가 이 과거에는 한 문제만 했는데요, 두 문제까지. 이게 왜냐하면 최근 시험에서 하나 들었습니다. 조금. 그런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막 크게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감하신 분들은 그냥 정비 안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는 조금은 문제가 하나, 두 개 증가한 부분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것이 사실은 자동차 보험 과목과도 약간 중복이 됩니다. 실제 문제들도.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도 결국에 보험금을 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수리비, 고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정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에서도 정비에 대한 내용을 확 늘리질 않는 거죠. 어차피 저기서도 또 다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주교도를 나누고 가는데 최근에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가 되겠죠. 자,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현재 지금 사실은 전통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내연기관, 자, 비히클,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 electric vehicle, EV,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크게. 자, 그러면 이 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 우리 자동차의 역사부터 조금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자동차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금의 내연차와 전기차가 발전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결국에 시험도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자동차가 탄생하기 전 과거에는 말이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물건 싣고 다니고, 이 말이 이동수단, 운송수단이었어요. 말이. 자, 그런데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기기관이 나오고 내연기관이 나오고 하면서 지금의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이 자동차도 이동수단이죠. 그렇죠?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해서 자동차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내연기관차의 기술, 성능이라는 거, 즉 내연
내연기관차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는 실제 그 자동차의 성능입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성능, 뭐 예를 들면 파워, 마력으로 표현하죠. 왜? 자동차를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 보니까 야, 이거 얘 힘을 어떻게 단위를 뭘로 정해서 어떻게 측정하지? 야, 우리 이전까지 말을 썼으니까 말 한 마리가 내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의 힘을 보니까 몇 마력이더라.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마력이라는 용어는 기계 장치 엔진에서 쓰고 있죠. 아직까지. 자, 어쨌든 뭐 파워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요. 사실은 무게입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러한 이동수단은요, 여러분들 가벼운 게 장땡입니다. 가볍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높겠죠. 연료를 조금 쓰고도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무게의 어떤 여력이 또 있기 때문에 무게를 더 앞으로 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본 장점이라고 할게요. 제가 잔 장점이 아니라 근본 장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무게를 경량화할 건가에 힘쓰고 있죠. 자, 어찌됐든 이런 무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발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타고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쓰게 되겠죠.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차감 이런 것들에까지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지금 이 내연차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지금 내연차가 추구하는 가치, 내연차에서 말하는 기술과 성능인 거죠. 성능.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정보화 사회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금은 전기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기차의 키워드는요. 사실 이건 전기차의 키워드라기보다는 요즘 시대의 키워드죠. 통합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백화점 요즘 생기는 거 가보세요. 물건 파는 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옛날부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쇼핑센터가 발전해온 개념들을 보면 그전에는 정말 물건만 갖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동대문의 쇼핑센터라든가 기존의 전통적인 백화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마트라든가.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식당이 들어옵니다. 식당이. 과거에는 그냥 이제 지하 1층에 식당가 해서 쇼핑 나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어때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좋은 식당들, 맛있는 식당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 넣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들어와요? 영화관. 그러면서 복합 쇼핑몰이란 용어가 생겨났죠. 그렇죠? 자, 그럼 결국에 여기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핵심은 어떻게 하면 여기 오래 머물게 할 건가? 여기 오게 할 건가? 아, 한 곳에서 해결하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한 것이 현재 요즘 생겨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백화점들 보시면 백화점 무슨 점 생기면 거기 유명해서 한동안 거기 엄청 가죠. 그럼 그런데 보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 층 전체를 실내 한 층 전체를 마치 공원처럼 만들어놨죠. 마치.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 거기에 무슨 크리스마스 마을처럼 조성하고 엄청난 트리를 만들어 놓고 한 층 전체를. 그게 얼마나 사실은 옛날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낭비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요즘엔 거기에다 투자할 만큼 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러도 오고 유명해지고 백화점에서 그냥 아무것도 살 것 없어도 야, 우리 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냥 거기 벤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백화점에 있는 시간이 느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습관이 되는 거고 백화점 자체를 자주 가니까 당연히 물건도 자주 많이 사겠죠. 그렇죠? 그냥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 근데 꼭 이제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그렇죠. 지금 막 다 합쳐지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특히나 우리 옛날부터 발전해왔던 온라인, 핸드폰 이런 것들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제자리에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걸. 그렇죠? 단지 이제 편의를 위해서 화면이 커지냐 작아지냐, 그래서 패드로 가느냐, 노트북으로 가느냐, 약간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기차도 사실은 이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동의 기능에 얹어서 뭐 엔터테인먼트의 측면들, 여가, 그 다음에 어떤 주거, 이 안에서의 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다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중요해지는 거고, 거기에 얹어서 그렇다면 기존 내연차, 어찌됐든 자동차는 이동이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이동 수단이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전기차로 와서 이 근본적 능력치가 낮아졌냐? 여기는 근본적인 능력치가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 안 타고 요걸 타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이 근본적 능력치가 내연차 대비 전기차에서는 월등히 높아집니다. 상대가 안 되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 이 일렉트릭이죠. 전기. 그래서 이 전기 자체가 중요해요. 왜? 아예 구조 원리가 달라지면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전기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지는 겁니다. 자, 좀 더 자세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내연차를 보면 자, 우리 내연 기관차에서 동력이 발생하는 거, 사람으로 치면 심장처럼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이 어디예요? 엔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 있죠. 자,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결국에는 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자, 엔진으로 연료가 들어옵니다. 우리 화석 연료죠? 석유 같은 가솔린, 디젤 연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솔린, 디젤 같은 이 석유, 기름은 어때요? 불이 붙잖아요. 즉 폭발을 시킵니다. 폭발. 그래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근데 이 열 에너지 폭발한 것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를 쫙 굴려요? 즉, 열 에너지를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회전 에너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바로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로 거치는 것이 뭐냐면 열 에너지를 빵 터뜨려서 기계 장치를 일단은 복잡한 회전 움직임보다는 기계 장치를 일단은 빵 터지면 이렇게 내려가게 직선 운동을 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직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상하보다는 직선이 좋겠어요. 직선 운동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피스톤 같은 것이 있어서, 피스톤 같은 게 아니라 사실 피스톤이에요. 1강이다 보니까 제가 용어 다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자, 피스톤이 있으면 여기서 빵 터트리면 이것이 쭉 내려갑니다. 힘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또 터트려. 그럼 또 쭉 내려가. 이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즉, 열 에너지가 직선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것을 결국에는 회전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 엔진 안에서 이것을 다시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고요. 이게 바퀴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바퀴에서는 좌우 바퀴로 동력이 또 나누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륜차 같이 네 바퀴를 한꺼번에 굴리는 차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일반 승용차들은 두 바퀴만 굴립니다. 엔진이.
두 바퀴, 엔진의 동력이 두 바퀴랑만 연결이 돼서요. 두 개를 굴려서 앞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요하게 하거나 바닥이 더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차들은 동력을 엔진에서 동력이 나와서 네 바퀴를 다 한 번에 굴려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겁니다. 두 바퀴만 가서 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힘이 붙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프로드 차량, 뭐 트럭 이런 것들 힘을 필요로 하는 차들이 사륜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그러려면 또 앞뒤로 동력을 나눠주고 여기서 또 좌우로 배분해주고 즉 회전 운동으로 엔진에서 만들어서요. 엔진에서 나오면서 회전 운동 1, 2, 3 이렇게 계속 장치들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분배가 되고 계속 가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바퀴까지 가야 돼. 바퀴까지 가야 됩니다. 즉 보면 여기서 폭발 빵 해서 직선 운동하고 이 직선 운동을 회전으로 바꿔서 결국에는 바퀴까지 가야 되는 험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이 이제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전자식, 기계식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전자식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막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듯이 시계 우리 열어보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컴퓨터가 그렇게 돌아가요? 안에 뜯어보시면 핸드폰도 전자장치죠. 핸드폰 여러분들 안에 열어보시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죠. 다 전자신호,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자신호를 통해서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전자식이란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바퀴를 굴리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명령을 요 바퀴에 전자신호를 딱딱 해서 요 바퀴에만 전자신호를 딱 내립니다. 그래서 요 바퀴만 굴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전자식이라면 기계식이라는 것은 이 과정을 다 기계 장치로 설계를 해놓는 겁니다. 톱니바퀴, 뭐로 해서 다 딱 맞물리게 딱 설계를 해놔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기계가 이런 형태로 맞물리면서 요것만 돌아가게. 이것이 기계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는 것은 기계 장치의 어떤 설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고 전자식은 말 그대로 전자신호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내연차는 이 모든 게 기계 장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전자 시스템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근본은 전자 시스템을 다 걷어내고 말 그대로 폭발, 움직여, 돌려, 바퀴 돌려, 가 라는 이 근본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전자 시스템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내연기관차는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과정을 보세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장치, 부품, 그 구조라고 다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서 2만 개에서 3만 개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존 내연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어떤 의미로 쓰여요?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 첫 번째 고장이 잘 안 나.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기계 장치를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 놔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계 장치가 잘 고장나는 거, 엉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잘 고장나요. 왜? 예를 들면 기계가 부드럽게 딱딱딱 맞물리게 아주 설계를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재료들의 강성도 좋게 해놓으면 이게 딱 맞물리면서 돌아가죠. 이 안에서 안 맞물리면 빈틈이 생겨요. 이렇게 딱 맞물리면 쫙 해서 돌아가는데 안 맞물리면 이렇게 대충 만들면 이렇게 빈틈이 생깁니다. 그러면 힘이 가해지면서 얘가 떨리겠죠.
그러면 충격이 전해지고 재료가 또 거기다 약하면 그래서 부서지는 겁니다. 이렇듯 이 기존 내연차에서의 중요도는 이러한 기계적인 완성도였어요. 기계적인 완성도. 제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기계 설계를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걸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내구성이 좋게 기계를 돌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존 차량의 목표였습니다. 내연차 시장에서의. 되시겠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편의사항들이 들어갈 뿐이죠. 통풍 시트라든가 뭐 열선 시트 뭐 이런 것 편의사항이 들어갈 뿐이지. 근데 사실 전기차 지금 제껴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차를 선택할 때에 물론 이제 편의사항도 보시겠죠. 하지만 차 가격이 여러분들 차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요소들 차 브랜드들마다 뭐 이거는 대중 브랜드, 이건 고급 브랜드, 이거는 슈퍼카 브랜드라고 할 때 이 결정하는 요소가 에어컨이 얼마만큼 빵빵하게 나오는지 통풍 시트가 있는지 이게 결정해요? 아니죠. 이것이 결정을 하잖아요. 결국엔. 기계의 성능이. 이것이 기존 내연차 시장에서 기존 내연차가 추구하는 가치였다 이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전기차로 가볼게요. 전기차는 자 저기서는 빵 열내고 직선 회전 휠까지 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가 뭐를 돌리냐면 모터를 돌려요. 선풍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풍기 앞에 이렇게 모터가 있고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 있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이 전류가 들어오면 모터가 윙 돌면서 프로펠러가 돌죠. 이게 끝이죠. 윙 여기서 터트려서 해서 회전시켜서 가는 거 아니죠.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하면 윙 돌면서 연결될 때 프로펠러 돌죠. 이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즉 전기가 들어오면 이 모터가 회전을 하고요. 이게 그냥 바로 거의 다이렉트로 바퀴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뭘 느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씩 볼까요? 자, 특징은 여기는 첫 번째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장치, 부품, 구조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현저하게 심플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오냐? 동력을 전달하는 이 동력 효율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달라지겠죠. 저기는 불내서 움직여서 돌려서 나눠서 가야 돼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동력이 여러분들 손실을 입겠어요. 근데 여기는 돌려서 돌립니다. 그것도 2단계만 거쳐서 돌려서 돌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동력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100을 내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은 뭐 10이라고 치면 여기는 100 하면 거의 100은 아니지만 조금 줄지만 거의 비슷하게 전달이 됩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던 속도, 뭐 파워 그냥 확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패러다임이 아예 다르다. 이거는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보세요. 장치 부품 구조가 간결하니까 그만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얘기죠. 공간 활용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죽어. 야,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지? 단순히 이제 이건 이동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쓴대? 전기를 쓴대요. 전기를. 그러니까 전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 전자 장치의 전기의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도 우리 전기 배터리 있는데요. 그쵸? 기존 차들에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한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차들에서 전기가 쓰이는 것은 라이트 비추고 대신 뭐 불 켜고 창문 올렸다 내리고 이런 것에 전기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전기의 세기만으로도 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에만 전기가 쓰였어요. 근데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전기 기술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요. 생각보다 자동차 껍데기랑 우리랑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도 바닥이 바로 밑에 있고 의자 하나 있고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도 필러가 있고 뭐 루프가 바로 있고 이렇게 그리고 대시보드가 있고 거기에 연결된 핸들을 나는 잡고 있고 즉 사실은 우리 몸이 자동차와 밀착이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기가 새어서 흐른다고 생각해봐. 바로 우리 몸에 오겠죠.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져. 그런 측면.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의 전기를 못 써서 여기까지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발전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고압의 전기를 써도 흐를 수 있게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기술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장치 갖다 써도 돼. 차에서 충전해도 돼. 뭐 충전도 됐지만 더 세게, 더 강하게.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제품들 꽂아서 써도 돼.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죠. 엔터, 여가, 주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자, 기계적 완성도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야? 오로지 전기를 쓰니까 전기를 많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그럼 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게끔 만드는 것은 모터입니다. 모터. 그리고 전기를 다루니까 이러한 어떤 전자 제어 기술이 뛰어나야 되겠죠. 즉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는 뭐 프로그래밍이니까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네, 기존 내연차와 전기차는요, 아예 그냥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장도 바뀌고 있어요. 현재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치면 테슬라가 조금 이제 선두죠. 나머지 기존의 어떤 내연차의 전통적인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벤츠라든가 BMW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 내연차들은 많이 늦었습니다. 약간 이 기술력이. 이 테슬라, 현대는 일찍부터 사실은 여기에 투자를 했고 뭐 테슬라는 전기차로만 나왔으니까 순수하게. 그리고 현대차는 기존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좀 일찍 시작했고 또 많은 것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 있고요. 이것을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차 브랜드들이 사실은 쉽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대가 금방 올 거다 그랬어요. 늘어나는 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니까. 그래서 막 보조금 엄청 주고 막 엄청 사고 테슬라 막 주가 뻥 뛰고 막 그랬었죠. 근데 요즘 가만히 보시면 이슈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책이라고. 근데 그런 것이 왜 그러냐라고 보면 자, 기존 차들 입장에서는 볼게요. 기존 브랜드들 잘 나가던 BMW나 벤츠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기술을 이제라도 투자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왜? 아예 다르니까. 뼈대부터 사실은 달라요. 뼈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의 여러분들 핵심은요,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 시켜서 같은 가격은 유지하면서도 성능을 올리냐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 뼈대가 다른데 뼈대를 새롭게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기술 격차도 지금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선택한 방법은 내연차 만들어놨던 이 뼈대, 이 체계 속에서 이것의 수명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아주 그냥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게 뭐냐면 전기가 지금 아까 전기 기술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기존 엔진에다가 작은 모터를 하나 얹어요. 그래서 엔진과 모터가 같이 쓰이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더 적은 연료로도 옆에서 모터가 도와주니까 더 잘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엔진과 모터를 같이 써. 이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이브리드. 요즘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는 팔고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옛날부터 이미 나왔어요. 나와서 각광을 받다가 왜? 전기차가 이렇게 순수 전기차는 아직 멀었어.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딱 나왔어. 얼마나 혁신적이야. 이걸 잘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도요다나 이런 데가 이거를 투자를 일찍부터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생산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야. 순수 전기차들이 이제 막 보급이 시작되니까 하이브리드가 어때요? 애매해진 거지. 야, 하이브리드 살 바에는 하이브리드도 비싼데 살 바에는 전기차 사지. 요렇게 가버리니까. 이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이걸 최대한 수명 연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얹어서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이 순수 전기차 보급이 지금 좀 늦어지는 거죠. 왜? 결국에는 인프라. 사람들은 차를 편리하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본은 이동이니까. 그런데 사실 전기차 충전소가 그만큼 많지 않고 충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양을 채울 수 있는 연료를 쉽게 말하면 채우는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도 사실은 발전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 넣을 사이즈로 만들고 보니 얼마 못 가. 여기 에어컨 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쓰고 나면 더 확확 줄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죠.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사회적인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그럼 전기차는 아직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디로 가? 하이브리드로 다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순수 전기차가 발전하면서 하이브리드에 쓰이는 전기 형태, 모터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전을 많이 했어요. 즉 지금은 내연기관차 뼈다귀를 그대로 쓰면서 훨씬 더 향상된 모터를 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기존의 내연차에서 누려왔던 장점들은 그대로 가져가고 특히나 이제 승차감이나 고급스러움 그리고 또 어떠한 스포츠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차를 따라하기 힘든 어찌됐든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고급스러움, 승차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승차감이나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요 하나의 요소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자동차 뼈대를 만드는 재료, 그 다음에 이 어떤 설계, 그 다음에 엔진의 어떤 성능. 뼈대를 잘 만들었는데 엔진 성능이 오토바이야. 그럼 막 달달달달달달 거리면서 가겠죠. 힘을 다 막 진동을 다 내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그럼 승차감이 어떻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유 있는 크기의 파워풀한 엔진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고급스러움, 승차감 이런 것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벤츠 BMW는 거의 100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기존 내연차가 다른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이걸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신생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가 발달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아까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소비가 거기까지 따라오지 않아서 그만큼 발전이 덜 된 것일 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기존 내연차의 장점들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전기차의 장점이 또 가미가 된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기 시작하면서 브랜드들도 이제는 어때요? 하이브리드에 주력하면서 즉 기존 내연차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기술과 정책을 쓰면서 순수 전기차의 상승을 조금은 억제시키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다? 약간은 순수 전기차 시장이 좀 정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제 시험 입장에서 볼게요. 시험 입장에서 시험 문제 나오려면 저 첨단의 테슬라나 현대차에서만 쓰는 첨단의 기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대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한계성이 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가뜩이나 장치나 뭐 구성도 심플한데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전기차의 어떤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많이 빠르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흐름은 당연히 전기차죠. 다만 지금은 속도의 문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시장 정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입장으로 결론을 내보면 자, 우리 결론은 결국에는 내연기관 부분과 전기차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비중이요. 7대3 정도. 조금 더 주자면 6대4? 6대4도 무리긴 한데요. 이 정도 비율입니다. 이 정도 비율. 자, 그러면 내연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내연 쪽, 전기를 추가하는 그런 거 말고 내연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더 새롭게 나올 기술은 없습니다. 더 만들지도 않고요. 새로운 기술이라 하면 전기 기술이고 전기를 융합시키는 기술인 거지. 내연기관 쪽에서는 더 이상 새로 나올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었던 장치들이랄까 부품들에서 너무 옛날 것들은 제외시키고 조금은 기본기 정도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기본기 원리 정도로 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 일단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패러다임이 달랐습니다. 적용되는 구조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세요. 장치나 부품 수도 줄었어요. 장치가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중요성은 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치에 대해서 돌아가는 원리 구조를 더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더 단순히 어떻게 돌아간다 이게 아니라 좀 원리적인 측면을.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내연차는 워낙 부품이나 장치 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얕게 해도 할 얘기가 워낙 많아. 여기는. 근데 여기는 전기차 쪽은 아직은 그 정도가 아니죠. 장치 부품 수도 적거니와 시장의 대중적인 발전도 지금 그런 상태니 아직은 우리가 가짓수를 막 엄청 늘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장치 수가 적은데 그 장치 안에 적용되는 기술들이라든가 원리들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겠습니다. 장치 자체가 다양해진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몇 개 없어요. 모터, 배터리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인버터, 컨버터라는 건데요. 그게 주요 장치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감속기라는 거 하나 붙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종류라든가 예를 들면 배터리의 종류라든가 뭐 모터의 종류 그럼 종류마다 비슷한 게 아니라요. 종류마다 완전히 달라요. 전기를 가지고 노는 방식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약간은 이
전자공학에 대한 기초, 적어도 기초든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나왔을 때 알아먹지.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에 대해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 부분 일단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장치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나왔던 뭐 배터리, 그다음에 모터,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버터와 컨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인버터인데요.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모터로 쓰게끔 전기를 변환시켜주고, 반대로 모터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역으로 배터리에 충전도 시킵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 형태를 바꿔서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바꿔주는 장치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배터리와 모터 성능이 좋아도 변환이 안 되면 써먹지를 못하니,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큰 줄기를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동차 구조정비 커리큘럼의 가장 큰 목표는요,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원리 측면들의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리를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이 다 끝났다. 그리고 복습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 에센셜한 거 일단은 우선순위로 해서 다 공부하고 시간이 남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를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무 책이나 아무 자료다 보셔도 충분히 추가시킬 수 있는 수준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과정이 에센셜이 있고, 드릴이 있고, 파이널이 있고, 모의고사가 있죠. 자, 에센셜이 중요하겠죠. 에센셜에서는 첫 번째 이제 내연기관 측면에서는 역시나 중요한 엔진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내연기관 차의 기본 구조, 아까 말한 그 중요한 뼈다귀, 셰시와 바디라고 합니다. 몸체.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면 아까 전자공학, 그래서 전자공학 뭐 전공할 건 아니고요. 전기에 대해서, 사실은 물리학이거든요. 물리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라는 게 이 중등 기초 과학에서 시작해서요, 어떻게 모터가 되고 배터리가 되는지까지 할 겁니다. 에센셜에서는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드릴 가서는 그 외의 것들 정리를 할 거예요. 그 외의 것들. 드릴에서는 그 외의 것들 정리를 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요, 이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 때 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셉? 생각한 것이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인데 이 여동생에게 알려준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쉽게 하지만 자동차의 핵심 어떤 식으로 알려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고민하면서 만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목표가 기본기 마스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본기, 그리고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갖게끔 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 잘 정리하셔서 수업의 방향이 이런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